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18회 세무회계 2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용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 변경 전에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맞고요. 2번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자녀 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녀 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맞습니다. 3번 내국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이거 맞고요. 4번이 틀렸는데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님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4번이었어요. 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와 소속 처분으로 옳은 것은 1번 귀속자가 주주인 임원인 경우. 네, 그러면은 성여죠. 맞습니다. 1번이 맞고요.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네요.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3번 귀속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으로 갔으면 기타 사회 유출이죠. 귀속자가 비영리 내국법인인 경우. 네, 이거 또한 마찬가지로 기타 사회 유출에 해당합니다. 네, 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송금 산입이 가능한 것은 1번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게 아닌 법령으로 정한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입니다. 송금 불산입이고요. 2번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 이거 송금산입 가능하죠. 부가세 신고 근데 이거 송금산입 가능하지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게 더 이득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손세액 공제가 안 된 거니까 송금산입 가능합니다. 3번 액면 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 발행비 합계. 이거 신주 발행비를 저희가 회계상 주식 할인 발행 자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처리를 하죠. 그럼 대표적인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4번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경우. 잉여금을 이미 잉여금에다가 저희가 법인세를 때리죠. 그래서 잉여금의 처분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산의 장기 할부 조건 판매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기 할부란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할부 기간이 1년인 경우를 말한다. 맞습니다. 2번 장기할부 판매의 원칙적인 손익 기속 시기는 인도 기준이다. 맞습니다. 기업이 자산의 장기할부 판매를 자산의 인도 시점의 현재 가치에 의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산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합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중소기업은 자산의 장기할부 판매 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법인의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이러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2번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 이것도 현실적인 퇴직 맞고요. 3번 임원이 연임된 경우. 임원이 연임됐다는 소리가 임원을 한 번 더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퇴직이 아닙니다. 비현실 퇴직이라고 봐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4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경우. 네, 법에 따라서 중간 정산했으면 당연히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네, 맞고요. 6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이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데에는 이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 맞습니다. 법인이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고 이제 법인이 아니라면 그냥 직원 그냥 조합이라면 그냥 복리후생비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법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법인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여 경조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2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만 원 초과한 금액 전액을 다 송금 불산입해요. 송금 불산입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네, 3번. 주주 또는 출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 업무 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네, 송금 불산이 방법입니다. 4번.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에 대해서는 그 증거 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송금에 산입이 가능하다. 네, 이거 그 부가세에서는 의제 매입세 관련된 요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준공된 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성료도 송금으로 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2번. 건설자금 이자의 계상 대상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 뿐만 아니라 제조 등의 장기간 소유되는 재고자산을 포함한다. 재고자산 안됩니다. 법에서 재고자산 막아놨어요. 막아놨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안됩니다. 투자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건설자금 이자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시 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자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거 이제 회계 처리도 이렇게 하죠. 네, 맞고요. 4번. 사업용 유형자산에 소유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자본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도 따라서 네, 자본화할 수 있죠. 8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 수급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업무용 수급차는 내용 연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업무용 수급차별 감가상각비 2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수급차의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송금으로 추인한다. 맞습니다. 3번. 업무용 수급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제가 부과된다. 맞습니다. 4번. 업무용 수용차에 대하여 일부 기간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전액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부 기간만 가입을 했다면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송금이 산입해 줍니다. 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이 업무용 수용차 법인세법상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요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가입하셔야 돼요. 가입하셔야 되고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1번 개발비, 2번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3번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용권, 4번 건설 중인 자산. 이 중에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건 1번입니다. 2, 3, 4번은 아니에요. 애초에 4번은 건설 중인 자산인데 건설 중인데 어떻게 감가상각을 하나요? 네, 안됩니다. 10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였으나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고요. 2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신고를 하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변경 신고를 하면 끝나요. 승인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유통업과 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상품 이동평균법 건설용 원자재는 선시효주품을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네, 4번. 신설된 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겸업이라는 이제 요건이 붙었는데 겸업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그러니까 뭐 지점에 따라서도 감가상각 방법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 지점은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뭐 부산 지점은 선시효주법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행 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번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2번 내국법인이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3번 내국법인이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 4번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현물 출자한 경우. 네, 이 중에 정답은 2번인데요.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그 부당하게 계산 부위는 내국범위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상 1번이랑 3번이랑 4번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억이며 2월 결수금, 비과세소득, 소득 공제액이 없는 경우 세율을 적용할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이제 2억을 6개월이죠. 6개월이니까. 근데 저희는 1년치로 하셔야 되잖아요. 1년은 12개월이죠. 2배네요. 4억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네. 13번. 다음 중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현금흐름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본다. 현금흐름표 아니에요? 현금흐름표 첨부 안 해도 신고한 걸 봅니다. 네, 아니고 2번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해도 신고는 해야 돼요. 납부를 안 하는 거죠.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고요. 3번 사업연도가 2025년 10월 25일로 종료하는 법인 성실신고 확인법인 제외는 2026년 1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3번이 맞는데요. 저희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월 25일, 그러니까 10월 말일을 생각하고 치시면 11, 12일,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니까 1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네, 4번 내국법인에게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투자 신탁 이익 제외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네, 틀렸네요.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및 사업 개시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본다. 맞습니다. 2번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또는 채취 채광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본다. 맞습니다. 3번 법령 개정 등으로 원세 사업에서 과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 개정일을 사업 개시일로 본다. 법령 개정일이 아니고요.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게 됩니다. 과세 전환일.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맞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납세지로 한다. 관세법에 따라서 세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하치장으로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4번 개인 사업자인 건설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다. 맞습니다. 장소로 한다. 맞습니다. 1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등록번호를 사업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틀렸어요. 임시사업장은 보통 기존 사업장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아요. 1번이 틀렸네요. 2번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2번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상황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4번 사업자가 부도 발생, 고액 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1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영물을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2번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맞습니다. 3번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선적이 돼야 합니다. 선적이 돼야지 이제 외국을 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적이 된 후에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걸 재화의 수입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수출 신고도 돼야 되고 선적도 돼야 돼요. 네, 배 실어야겠죠. 1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맞습니다. 2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 맞고요. 3번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공급 시기는 변함이 없다.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은 재화 공급 시기를 폐업일로 보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4번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이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맞죠? 저희 그 헬스클럽 보통 막 1년 단위로 막 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정 신고 기간,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 물품을 국외로 반출 시 이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선적을 했네요. 맞고요. 2번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수출품 생산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출 대행하고 수출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수출 대행 수수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영세가 아니에요. 2번이 틀렸네요. 3번 견본뿔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재화의 공급별로 안 봐요. 견본품 샘플을 보낸 거죠. 안 봅니다. 4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내고 신용자 구매 확인서가 개설 발급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반드시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내고 신용장이랑 구매 확인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2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맞고요. 2번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공제 대상이죠. 그 다음에 3번 기업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이것도 불공제 대상이고요. 4번 경비업법상 출동차량 관련 매입세액 그냥 차량 관련 매입세액이면 불공제 대상 맞는데 경비업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콤 같은 데서 차량 이용해가지고 차량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거는 경비로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공제 대상입니다. 4번이 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생계환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생계환서를 발급하였으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생계환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이제 수정생계환서 발급 가능하고요.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이것도 당연히 수정생계환서 발급해 줘야겠죠. 4번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반품됐어요. 수정생계환서 발급해야겠죠. 맞습니다. 22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가 2025년 제2기 대손이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대손과 관련된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 2기에 대손이 확정되었대요. 그러면은 과세표준은 영향이 없고요. 납부세액은 감소합니다. 1번이었습니다. 과세표준은 그냥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부세액이 감소하죠. 2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부환급 세액의 재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정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 자산이 재계산 적용 대상 자산이다. 맞습니다. 2번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 재계산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5%가 이제 세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요성 요건이죠. 3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가학정신고 시에 재계산을 적용한다. 예정신고 때는 재계산 안합니다. 3번 D 틀렸네요. 4번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감가상각 자산이 자기 생산 취득자의 공급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2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사업자는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네, 3번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일반 환급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예정신고 때 환급 안 해줘요. 일반 환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4번이 되었습니다. 25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맞고요. 2번 간이과세는 포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영세율 원하면 간이과세 포기할 수 있죠. 3번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4번 부동산 매매업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과세자 안 돼요. 4번이 틀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법 2부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등의 기한이 대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맞고요. 2번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홈택스가 정지됐다고 하면 홈택스가 복구되어 신고된 납부가 가능하게 된 그 다음 날로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그러니까 복구가 돼야 돼요. 복구가. 네. 가동이 정지됐는데 그 다음 날 계속 정지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3번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신청할 수 있어요. 네. 4번 신고와 관련된 기한 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부 조정이 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맞죠? 2번 법인 아닌 단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법인으로 보기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되었어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익으로 목적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신청과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맞습니다. 4번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맞죠? 3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는 데에는 기장의 내용 전체에 대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장의 내용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 의심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 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맞고요. 4번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 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의해야 한다. 이게 이제 근거과세 원칙에 대한 설명이죠. 맞고요. 4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로 옳은 것은 3번 과세 기준일이죠. 네, 3번 과세 기준이에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입니다. 네, 5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세 의무의 승계는 납세 의무가 이전하는 것으로 본래의 납세자는 소멸하고 관리 의무가 포괄 승계된다. 맞고요. 2번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네, 3번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납세 의무의 승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된다. 납세 의무의
의사표시 상관없이 승계됩니다. 의사표시 상관없이 승계되어 상속이니까요. 4번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맞고요. 6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가 제적기간에 기산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 맞죠? 2번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에. 맞고요. 3번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원천징수 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 맞고요. 4번 인지세 해당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의 다음날. 인지세 부과제적 기산일은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된 날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4번이 틀렸네요. 다음날이 아니고 성립된 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최초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이럴 때는 경정청구 사유 맞고요. 2번 소득의 기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이것도 경정청구 사유 맞고요. 3번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맞습니다. 조세 조약에 해당하는 것도 경정청구 사유예요. 4번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무 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미달될 때. 미달이 아니고 초과죠. 초과. 4번이 틀렸네요. 8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가산세는 감면 안 돼요. 3번 납부지역 가산세의 경우 1일당 20만 분의 21을 부과한다. 맞습니다. 4번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9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대해서는 직권 충당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 충당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국세환급금 중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0일 이내가 아니고 30일 이내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 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맞습니다. 10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 부심사의 청구 대상 제외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징수법에 따라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맞고요. 2번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맞고요. 3번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 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가 제적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불복 청구 및 과세전적 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한 경우. 맞고요. 11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 법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맞죠? 2번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로부터 세무 의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맞고요. 3번 세무공무원은 적정한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 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라서도
장부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없는 소득은 1번 사업소득, 2번 이자소득, 3번 배당소득, 4번 기타소득.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분리과세 가능하고요. 이자 배당 합쳐가지고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가능하죠. 1번이 아닙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거주자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하고 특별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잖아요. 비거주자라서 본인만 됩니다. 배우자가 안 돼요. 배우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맞습니다. 3번.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전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4번. 거주자가 국내 주소에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 다음 날에 비거주자로 된다. 맞고요.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기명 주식의 배당 그 지급받은 날. 무기명 주식의 배당 현금주의죠. 맞습니다. 2번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잉여금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잉여금 처분일입니다. 잉여금 처분 결의. 2번이 틀렸네요. 3번 해산시 의제배당 자녀재산가액 확정이요. 해산하면 무조건 자녀재산가액이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4번 합병시 의제배당 합병 등기일. 맞습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 아까 전에 말했죠? 2천만원이었습니다. 금융소득이 이제 이자랑 배당 합쳐서 말하는 거죠. 1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맞고요. 2번 국외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안 되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맞고요. 4번 해당 과세 기간은 수익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화훼 작물 재배업 소득. 이것도 비과세에 맞습니다. 1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배우자에 대한 급여. 이거는 필요경비 맞죠. 2번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자산인데 왜 필요경비 아니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등의 본인이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 고용 및 산재보험료 당연히 필요경비 포함해야 되고요. 4번 종업원의 출산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맞습니다. 1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관리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맞고요. 2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소득이 아니고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일시로 받았으니까요. 2번이 틀렸고. 3번 연금소득 공제액이 9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맞습니다. 4번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사적연금까지 포함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1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타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맞고요. 2번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맞습니다. 3번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금 전체 금액에 대해 30% 세율로 먼저 징수한다. 3억원 초과하면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3억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30%고 아마 3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 세율로 먼저 징수합니다. 보통 기타소득이 20% 세율이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기타소득 수익 그 시기는 계약의 위약이 확정된 날이다. 맞습니다. 2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소득의 원전징수 세율 적용분은 사업소득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 맞죠? 금융소득은 안 돼요. 금융소득. 그리고 심지어 원전징수 세율이잖아요.
은행에서 원천징수 세율 적용분 해서 이제 오죠. 그래서 사업소득 결정금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자 배당소득 계산할 때 2천만 원 제외하고 계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2천만 원 제외분이 이제 원천징수 세율 적용분이라서 경제할 수 없고요. 2번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해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맞죠? 맞죠? 3번 자산 수중이 채무 면제이익으로 충당된 2월 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다. 맞습니다. 4번 결손금 2월 결손금의 공제 순서는 2월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결손금을 공제하는. 결손금이 이번 연도 거죠? 결손금이 이번 연도 거라서 이번 연도 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2월 된 거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2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주자의 직계 존속으로서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번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맞고요. 3번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적용받을 수 없다. 배우자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정세액 공제는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맞고요. 2번 재해손실 세액 공제는 현재 지표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적용한다. 20% 기억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3번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자녀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3번이 틀렸고 4번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금계좌 세액 공제율은 15%를 적용한다. 맞죠? 2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지급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맞고요. 2번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2번이 틀렸네요. 3번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4번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4번 다음은 개인 사업자인 거주자 갑이 사업에 사용하던 상가 건물을 특수관계자 아님에게 양도한 내역이다. 이 경우 건물의 양도액은 얼마인가? 양도가액은 6억, 취득가액 시세 포함해서 4억, 모두 실질거래 가액이다. 양도 당시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천만 원이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금으로 반영함. 보유 중 납부한 재산세 합계액은 800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 6억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4억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2천이었죠. 그래 빼면 여기는 380이고 6억에서 380 빼면 2억 2천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법에 의한 추계신고 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주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원재료의 매입비용, 2번 사업용 기계장치의 매입비용, 3번 임차료, 4번 종업원 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경비율법에 의한 추계신고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사업용 기계장치의 매입비용은 복식부기 의무자는 가능하거든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가능하고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회계 문제 좀 풀어봤고요. 앞으로도 세무회계 문제 10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